공개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작년 시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게 좋은 답안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게재를 한 게 처음이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안지가 왜 좋은 답안지인지, 우리가 송가인이 노래 들으면 좋은 줄은 알지만은 왜 좋은지 설명해 보라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답안지, 이게 왜 좋은 답안지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쓸 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답안지의 조건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이제 자기 답안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답안지를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나누어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 요 내용을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우리 여기서는 강의를 이제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 방안 이게 아니고 요거와 유사하게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 있어서 미래사회 또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 요거를 다뤘었고, 또 미래사회를 대비한 초중등 교육의 혁신 방안, 이렇게 해서 요런 자료를 사실 다뤄봤고, 또는 여기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모의고사 할 때도 요런 시험 문제를 한 번씩 다뤄봤기 때문에 시험으로 이렇게 출제될 만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획 보고서의 조건은 우선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풍부해야 된다. 다양하고 풍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내용이 풍부하려면 평소에 머릿속에 많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나이 들면서 우리가 기억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 장면에서는 인터넷에 다 있고, 여러분들은 인터넷 전에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보고서 보고 대체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정보 수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내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좋은 보고서를 쓸 때도 이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급한 업무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현실 장면에서는 이 부분은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시험 장면으로 딱 들어오면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건 시험지 안에 있죠. 시험지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이제 제한이 된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교무계장이다, 교무팀장이다 이러면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 장면에서 이제 실제 장면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기획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와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보고서를 보고도 알고 또는 옛날에 담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시험 장면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 안에 다 있다. 사실은 이 시험이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창의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실은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추리면 돼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요약을 잘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본래는 이 시험이 20페이지짜리였죠. 초기에는 20페이지를 주고 답안지를 3장 쓰라 했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진짜 요약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20페이지 안에서 이제 좋은 내용 뽑아가지고 3장짜리로 이렇게 만들어내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지문을 5페이지를 이렇게 줄이면서 사실은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좋은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5페이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옛날 시험보다 어떻게 보면 퇴보했다. 20페이지가 아니고 5페이지를 주면서 줄여놨어요. 20페이지를 5페이지로 줄여놨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 5페이지 안에서 다시 3페이지를 쓰는 시험이 됐다. 그러니까 20페이지를 5페이지로 압축 요약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쓸 때 현황 문제점이 나오고 향후 대책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향후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빼야 되는데 실은 이 안에 지금 5페이지 안에 지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 향후 대책이. 그러니까 옛날에 20페이지는 내용이 많아서라도 이게 뭘 뽑아서 써야 될지 헷갈렸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잘 정리해서 5페이지로 정리해놨고 이 5페이지 정리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뽑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요약의 요약을 하는 시험이 됐다. 사실은 이런 시험은 제가 볼 때는 시험 문제 자체를 답을 주지 말고 현상만 줘야 돼요. 현황만.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만 이야기를 해주고 대책을 이렇게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책이 주로 어디 나옵니까? 저 뒤에 보면 전문가 의견 하는데 다 있잖아요. 이건 그냥 날로 먹는 시험인데 그게 잘 안 되니 희한하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에 다 있다? 내용은 시험지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뽑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요걸 평소에 조금 늘리면 되고 그 내용은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되려면 이 형식, 논리적 틀을 갖춰야 되는 논리적 틀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정리된 거를 어떻게 잘 틀을 잡아서 보고서에 넣어줄 거냐 이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 틀은 범주에 해당한다. 범주. 이 범주를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다. 자, 그래서 좋은 보고서가 되려면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잘 틀 잡아줘야 된다. 자, 그걸 이제 범주화를 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또는 기억을 하고, 이걸 틀 잡아주고. 근데 이걸 이제 막상 써야 된다 이 말이지. 쓰는 거는 또 이건 외부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작년에 시험 결과 나온 걸 보고 요거 한 가지 더 집어넣었어요. 요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많다. 글을 좀 자꾸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글을 자꾸 쓰려면 어떤 방식이 좋느냐 하면은 필사가 좋아요. 필사. 그러니까 좋은 답안을 놓고 자주 따라 써야 된다. 치면 안 돼요. 컴퓨터로 치지 말고 글을 써야 된다. 우리는 좀 늑수구레한 세대라서 좀 아날로그적으로 글을 썼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펜 잡고, 그래서 글을 쓰듯이 좋은 답안을 놓고 계속 글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 표현이 손에 익어야 돼요. 머리에 익을 필요 없고 손에 좀 익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이 지식의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교육부에서 사무관 시험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은 교육정책 전반이죠. 그러니까 교육정책은 보통은 이제 초중등, 유초중고까지의 초중등 정책, 그 다음에 전문대학 고등교육, 그 대학과 관련된 고등교육,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이나 고등교육에서 정상적인 기회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런 제3의 영역으로서의 평생교육, 기타 이제 등등으로 정보와 국제화와 관련된 이런 교육 분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뭐 법령 문제 또는 인사 문제, 조직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초중등 정책, 교육 정책, 고등교육 정책, 평생 직업 교육 정책 뭐 이런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와 관련된 지식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소양을 좀 쌓으면 되는데, 요 내용들은 쌓으려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이 지식 내용을 갖고 있는 지식 내용을 틀을 잡아줘야 된다. 이 틀이라는 거는 좀 단기간에 깨달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자, 우리가 이제 붕어빵을 만들려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요새 한겨울에 붕어빵, 저도 어제 3개 1,000원짜리 먹었는데,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그래서 밀가루도 필요할 거고 팥도 필요할 거고, 밀가루 안에 들어가는 뭐 각종 맛을 내기 위한 약간의 노력들, 재료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붕어빵. 근데 국화빵 틀에 넣으면 국화빵.
근데 여러분들은 이 머릿속에 그런 틀이 있냐 이 말이야. 교육정책과 관련된 지식 내용이 있다 해도 그 틀이 없으니까 보고서가 모양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보고서, 즉 C-53의 이 보고서에는 그런 틀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그런 틀이 있다. 그래서 이게 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를 대체로 보면 후라이성 뭐 이런 게 가깝다. 에? 퍼져서 체계가 없다 이 말이야. 에? 모양이 천방지축이다. 그래서 이 모양의 틀을 잡아주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붕어빵 재료와 관련해서는 언제? 이제 이 과정이 보통 한 서너 달 이렇게 혹은 너댓 달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 내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은 이제 둘째 달 이후에서 진행을 하고 처음에는 이 붕어빵 틀에 해당하는 논리적 틀에 대한 연습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틀은 줄이면 대체로 카테고리라고 하지만 카테고리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그냥 카테고리, 그래서 지식의 내용을 분류하는 틀 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좋은 요약을 하려 그러면 내용은 사실은 이 주어진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잘 분류해서 짝짓기를 잘 해서 틀 속에 집어넣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획력,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이 평가는 옛날에는 20페이지를 3페이지로 요약하는 시험이고 지금은 5페이지를 3페이지로 요약하는 시험이다. 요약 시험이다. 그런데 이 요약 시험은 내용을 외워서 대응하기보다는 이 범주와 형식, 범주화하는 형식을 잘 익혀야 된다. 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붕어빵 틀에 대한 평가가 기획력 평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53에서 보는 틀은 뭡니까? 자, 우선 이 틀에는 큰 틀로서 네모 제목을 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틀이 있고 네모 밑에 있는 동그라미 간의 관계에서의 분류 틀이 있다 이런 이야기. 에? 그러면 첫째 네모와 둘째 네모, 셋째 네모를 이렇게 나누는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첫째 틀은 뭡니까 이게? 첫 네모는. 자, 이 보면 알죠 이제. 초중등 교육. 두 번째는 고등 및 평생교육. 이 어려운 틀이 아닙니다 실은.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원 체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쉽다. 그러니까 뒤에 두 번째는 추진 방안에서 세 번째 네모에서 보면 지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체계는 오케이 좋은데 이게 앞에서는 지원 체계라고 하기보다는 인프라 또는 여건이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지금 좋은 답안은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내한테 배운 사람이구나 이걸 바로 안 이유는 내한테 배운 사람은 여기 이제 작년에 저한테 배운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저한테 배웠겠구나. 자, 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2 더하기 1의 분류 체계를 갖고 있다 옳은 겁니다.
2 더하기 1. 여기서는 초중등, 고등 및 평생 뭐 이런 분류 체계는 사실은 저는 잘 안 가르칩니다. 저거는 저한테 안 배워도 다 분류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안을 원한다면 이 초중등이나 고등 평생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초중등하고 고등교육 이렇게 하는 게 무난한 카테고리다, 분류다. 자, 이 1이 이제 여건이나 또는 인프라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당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서는 지원 체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요 2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이 강의실에서도 강의실에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할 때 제일 편하게 분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분류 체계가 흡사 송가인이 노래 들으면 좋은 느낌을 주듯이 보고서를 보면 좋은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게 명쾌하니까. 사람 명쾌한 거에 좋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2 더하기 1의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 답안을 이렇고, D는 어떻게 한 거예요? D 답안은 D 답안은 초중등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인프라.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인프라 이외에 사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초중등 소프트웨어, 자, 요거는 세 번째 카테고리는 고등교육에 있는 소프트웨어죠, 이게. 이거는 이 답안지는 AI 시대 교육혁신 방안인데, 주제는 이거는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방안이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중등, 고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초중등, 고등 나오고 또 한 개 더 있죠. 지원 체계까지 나와 있죠. 이게 범위가, 보고서가 쓰는 범위가 훨씬 넓어서 내용을 어떻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논리적 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보고서는 초중등 이 주제 자체에 대한 주제를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만 강화해야 된다.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소프트웨어 교육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도 분야가 초중등, 고등, 초중등에서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휴먼웨어,
이 사람 또는 이거와 관련된 시스템과 절차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나 여건을 하나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좁고 주제를 약간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미래 AI 시대의 교육혁신이라는 이 주제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가 시기가 낮고, 카테고리도 훨씬 한 카테고리를 더 먹고 있기 때문에, 범위도 넓기 때문에 이게 좋다.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여기서 한 달 정도, 한 4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을 이런 시험 문제나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이런 카테고리를 학습해서 학습이 되면 여러분들의 신경망이 어떻게 된다? 카테고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자, 이게 이렇게 현실 또는 현상 또는 현황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현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테고리를 학습하게 되면 이 카테고리에 입각해서 현실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게 된다. 그래서 이 현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이걸 기억해 가지고 답안지에 써야지, 낱개로 이렇게 외워서 답안지를 써야지, 요렇게 공부를 주로 한다. 요렇게 것보다는 카테고리 학습을 통해서 실제 지문이 주어지면 이 지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하향식이죠. 탑다운 방식의 학습을 통해서 현실을 분류하는 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잘 이해하는 거고, 현실 하나하나를 이해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원리로 나아가는 방식은 좀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렇지만 요거를 그래서 배우고 요 내용, 요거는 이제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예. 내용을 학습하고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정책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을 우선 배우고, 요게 어느 정도 되면 내용 속에 담긴 카테고리를 다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